안녕하세요. 저는 창조과학자 이은희 교수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했고 또 그 분야 연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자리를 옮겨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라는 곳에서 임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연구했던 분야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환경과 건강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주는데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라든가 또 환경오염, 요즘 기후변화, 많은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과연 인간의 건강에 또 인류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연구를 저희들이 평생 해왔고 또 지금은 이제 직업적인 그런 환경이 또 어떻게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방의학이란 걸 이제 전공하고 이런 분야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창조과학을 제가 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조과학을 했기 때문에 저의 연구를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창조과학을 하면서 제가 했었던, 원래 지금 제가 직업환경의학과에서 하고 있었던 일을 처음 제가 예방의학을 시작할 때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주로 이제 직업적인 환경 중심을 하다가 창조과학을 접하면서 좀 더 지구의 전체 환경, 하나님께서 노아시대 대홍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환경의 변화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예방의학이라는 분야에서도 특히 직업환경 분야에서 일반 환경, 이런 환경의학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완전히 제 전공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를 할 수 있었고 저 자신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죠. 특히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인간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요즘은 사실은 유전자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이 너무나 보편화돼서 너무 당연한 것 같았지만 제가 의과대학 다니고 또 졸업을 하고 공부할 때만 해도 그런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막 시작할 때였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막 교수들이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2000년 지놈 프로젝트 또 게놈 프로젝트라고도 하는 인간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처음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했던 아주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그런 세기 말의 어떤 사람들의 불안과 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희망과 이런 것이 교차되던 바로 그런 시기에 미국에서 인간의 유전자를 처음으로 분석해서 이제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과장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지놈 프로젝트 결과를 과학자들이 발표하면서 바로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90%, 95%가 쓰레기 DNA로 가득 찼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너무 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 그리고 그 신비한 DNA를 저희들이 처음 분석하는데 과학자들이 감히 어떻게 쓰레기 DNA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분들은 바로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본인들이 직접 해석할 수 있는 것은 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5% 잘 모르는 게 있을 거고 나머지 90% 이상은 진화가 되면서 그 당시에는 쓸모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그런 정보가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쓰레기가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연구 결과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이야기 듣고 얼마나 실망하고 마치 진화론이 이제 유전 정보에서도 증명된 것처럼 생각할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어긋난다라는 것을 교회에 다니면서 많이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유전자를 연구하고 분석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연구한 건데 저 같은 사람이 창조과학자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까. 그렇지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되면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지노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유전 정보가 쓰레기 DNA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30억 개의 염기서의 어느 것도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몇 년 후에 엔코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전 너무 기뻤죠.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이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프로젝트 결과를 공부하고 해석하고 하는데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점점 드러나고 이제는 감히 쓰레기 DNA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물론 일부 있긴 해요. 아직도 아주 진화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용어를 놓치기 싫어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명과학자들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이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창조과학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과학 분야와 의학 분야에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저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고 진화론자들이 해석한 이런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잘못된 해석, 그들이 잘못된 오해 이런 부분들을 더 날카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전 정보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많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덕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마치 창조에 대한 신념 때문에 과학을 오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도리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아까 게놈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서 잘못 발표한 것처럼 도리어 진화적인 해석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왜곡되게 그렇게 해석합니다. 도리어 창조를 믿으면 더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고 저 자신이 그랬고 또 창조를 믿는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제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는데 너무 진화에 대한 내용들 일색이어서 너무 공부하기 힘듭니다 라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문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니? 모든 과학 지식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밝히는 어떤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모든 생명과학 교과서에서 팩트에 대한, 사실에 대한 부분은 누가 써도 똑같고 단지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 진화론적 해석이냐 아니면 잘못된 해석이냐 아니면 창조론적 해석이냐로 다른 것이니 창조를 믿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진화론적 해석이 어떤 것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훨씬 더 진화론적 해석보다 더 탁월한 해석을 할 수 있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창조과학을 하면 과학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신앙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4대째 크리스찬입니다. 제 나이 생각하면 4대면 상당히 초창기 크리스찬서부터 이제 내려온 거죠. 저는 이렇게
저희 선조들 또 저희 부모님 통해서 계속 신앙생활 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신앙이 깊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계속 살았고 또 교회가 제 놀이터였고 제 친구들이 거기 있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 알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고민은 많이 했는데 성경은 별로 읽지 않고 그렇게 커갔습니다. 제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은 80년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0년의 봄인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전 대학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군부 독재의 그 유신 헌법 이후에 더 강력하게 된 군부 독재라고 할까요? 그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숨을 죽이고 살았던 시대고 또 참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의 봄이 왔고 이제는 대한민국에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 피나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죠. 그러나 다시 이제 군부 독재의 그런 세력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데모도 하고 했지만 이제 최루탄 맞아가면서 도망다니고 막 그랬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부에서 이제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산기도라는 걸 가게 됐는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다시 군부 독재로 가게 하십니까? 왜 역사를 전진시키지 않으시고 후퇴시키십니까? 라는 그러한 나름대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뜨겁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인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기도 더 하실 분은 밖에 나가서 산기도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또 나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풀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뭐 그때 당시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된 기도, 이렇게 뜨거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는 많이 지금 한 것 같고 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성령 받는 기도,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 받고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오늘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치열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부터 하고 성령 받는 기도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그때서부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제가 그때 대학생 때 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는데 저는 기대하기를 이렇게 기도가 하면 뭔가 뜨거운 흔히 얘기하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회개를 다 했고 눈물도 다 말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비록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죄가 용서됐다. 뭐 이런 음성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음성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믿고 기도를 마칩니다 하고 눈을 뜨는 순간 저는 깜깜한 밤 한밤중에 기도를 했었고 이미 이제 해가 이제 뜨기 직전이어서 하늘은 까만 하늘에서 이미 밝은 하늘로 이제 변경됐었어요. 근데 그 밝은 하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메시지 전체가 제 가슴에 탁 들어왔습니다. 너의 죄가 그 한밤중에 밤처럼 캄했었는데 빛으로 그 어둠이 없어진 것처럼 네 죄가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거 음성이 아니라 전체 메시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제 가슴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막 춤추고 싶고 뭐 잎사귀가 변하고 잎사귀가 춤을 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진짜 그렇구나. 세상이 달라 보이고 제가 막 산에서 거의 춤추다시피 하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주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강하게 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제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제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시지 않았나. 비록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의 사교 클럽처럼 다녔던 제가 그런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 대학생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사실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때 저는 이제 기억해요. 저희 집에 이제 빨간 딱지들이 다 붙어 있고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집이 없어서 이렇게 전셋집을 전전하고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전세 가면 2년은 보장되고 뭐 이렇게 됐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연로하셨고 저희 누님, 저 동생 식구들이 많으니까 뭐 한 달 만에도 쫓겨나고 두 달 만에도 쫓겨나고 그렇게 어렵게 그래서 대학교를 입학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까. 그때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집이 형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과대학을 이제 가서 빨리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계기가 돼서 갑자기 의과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돼서 갑자기 의과대학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의과대학 가면 돈도 많이 들고 공부도 길게 해야 되고 집안 형편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적적으로 미국에 있는 친척의 고모님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그 편지 덕분에 제가 의과대학을 이제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제가 의과대학에 저희 모교의 교수로 남게 된 것도 사실은 전혀 뭐 상황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는 다른 대학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또 길이 나서 모교의 의과대학에 교수로 가게 된 저는 의대를 입학한 것도 또 가난한 가운데 이제 졸업하게 된 것도 의과대학 교수가 된 것도 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저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기독 학생회 또 기독 교수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남들 살려고 노력을 했었죠. 저희 아내인 이제 김경원 사랑 저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했고 또 같이 부부로서 사역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함께 사역하고 제가 대학에서 뭐 기도학생 섬길 때도 저희 아내도 같이 섬겨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를 섬길 때도 같이 부부 교사로서 섬겼는데 그때 처음으로 창조과학 세미나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됐어요. 창조과학 세미나가 학생들에게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대학에 또 창조과학 사역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그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미나를 듣고 너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또 교과서에 있는 진화론은 진화론이고 그래서 뭐 그냥 시험도 잘 받고 별로 저한테 저희 신앙에서 진화론이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진화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짧은 세미나였지만 제가 과학적 증거가 과연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이제부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속고 살았던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 그리고 창조과학을 좀 전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창조과학회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오직 이 창조과학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창조과학회가 갖고 있던 노광수 그런 필름과 또 진화론 비판 필름을 구매를 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그 목사님이 소개한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세미나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세미나를 하고 다니니까 저희 아내가 당신이 창조과학회에 가입해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다니면 어떻게 하냐. 뭐 꼭 가입할 필요가 있어. 그냥 뭐 꼭 그런 데 가입하기보다 내가 그냥 소명 받고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세미나 가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김영기 총장님 잘 계시냐고? 전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그냥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희 아내가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내가 창조과학회 회원 가입시킨 첫 번째 사람이 남편이다. 뭐 이렇게 항상 자랑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다니는 건 아니구나. 창조과학회에 가입하고, 또 다른 동역자들과 만나 교제하고 또 함께 연구하고 바로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사실 제가 좀 성격이 수줍어서 이렇게 무슨 학회 같은 데 가입해서 뭐 활발히 하고 그런 걸 약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좀 망설였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가입을 했더니 창조학회에 계신 분들이 누군가 학회 회원도 아닌데 열심히 세미나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당신이었군요 하면서 되게 반갑게 맞아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창조학회 사역을 한 지 벌써 3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창조과학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창조과학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창조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관심 있었던 게 물층 이론이었어요. 워터스 어버브라는 이제 미국 책인데 그 물층에 관련돼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이제 지금은 이미 굉장히 고전이 된 책이지만 그 책을 보면서 물층이 있어야만 지금에 있는 이 피조세계의 현상들 또 홍수 전과 후에 변화된 것들을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물층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창조과학자들이 대기압이 한 2.14기압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2기압이라는 압력 조건은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2기압이라는 압력 조건에 의해서 생명체의 건강과 이런 부분들이 장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 연구에 반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 너무 이제 뜨거운 열정이, 근데 이게 성령님의 열정인지 제 개인적인 열정인지, 지금도 약간 헷갈리는데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인 것은 맞는데, 제 열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너무 서두르고 성급하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려고 좀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하지 못하고 너무 서둘렀던 그런 잘못도 있기 때문이죠. 이기압이라는 압력 환경이 장수의 비밀이라면 이거를 연구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기압이라는 환경을 재현하는 뭔가를 만들고 거기서 생명체 실험, 세포 실험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없는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실은 세상에 없는 연구는 맞습니다. 근데 남들이 하지 않았던 연구를 한다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잘 몰랐기 때문이죠.
세포 배양 실험은 다 당연히 일반적인 환경에서 하고 또 세포 배양이라는 특별한 조건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기압이라는 조건을 딱 넣어서 한다는 게 기계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배양기를 만드는 회사에 부탁을 해서 이기압 압력 세포 배양기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기압이 그렇게 센 기압인지 몰랐어요. 이기압은 사실 물속 한 10m 정도에 들어가면 이제 대기압이 한 1기압이니까 물 10m 정도의 압력이 또 1기압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물속 한 10m 정도 들어가는 건 뭐 그렇게 크게 압력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제가 큰 압력 세포 배양기를 만들고 그 문을 열고 닫는 그 장치가 강철봉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포를 넣고 세포 배양 실험을 하면서 이기압이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하는데 그 강철봉이 한 달쯤 지나니까 휘기 시작해요. 이기압 압력에 밀려서 강철봉이 휘니까 바로 중단하고 또 새로운 강철봉을 주문해서 바꿨습니다. 근데 역시 또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휘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거죠. 그럼 이기압이란 압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고 이게 압력세포 실험의 기초 처음 단계에서부터 제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거의 처음에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다 셋업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고 물론 저희들이 연구비를 받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연구도 같이 하면서 이 이기압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이 연구를 거의 1년 가까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죠. 사실 이 연구 때문에 제 전공도 바꾸고 실험실도 완전히 새로 셋업을 하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와이프한테 저희 김경 권사한테 되게 미안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집 한 채 날려가면서 실험실을 셋업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연구들을 하게 된 상황이 돼서 굉장히 미안하고 또 죄송스러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우연한 계기에 제가 창조과학 사역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전주대 총장님이시던 이남식 총장님을 뵀어요. 근데 이남식 총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아니 그 압력 실험 잘 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실험을 하는지 어떻게 아셨을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간증하거나 이런 것을 좀 들으셨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거 어렵지 않을 텐데 왜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 압력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표준연구소에 계신 과학자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다시 세포 배양기를 만들었는데 제가 너무 크게 만든 거예요. 모르고. 또 저한테 부탁받으신 분들도 이제 이기압이라는 거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압력만 높일 수 있게 만들고 너무 이제 쉽게 하면 드럼통처럼 크게 만드는데 이기압 압력 절대로 그렇게 약한 압력이 아닙니다. 작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세포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크기의 압력 세포 배양기를 그야말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드디어 다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뭐 초파리 실험이나 또는 래트나 마우스 같은 쥐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해야 제대로 된 제가 원했던 장수 실험, 이기압이란 압력이 과연 장수 효과가 있는지 과거에 천사같게 살았던 그런 생명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좀 드러낼 수 있을까 해서 이 실험을 시작한 건데 일단 이제 그런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려면 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세포 실험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초파리 실험까지는 이제 가능하게 돼서 이제 초파리 실험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세포 실험을 해서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초파리 실험을 해서 10% 정도 장수한다는 효과를 드디어 이제 연구 결과 발표를 논문을 발표했었죠. 또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저희 연구실에 와서 이제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저랑 같이 연구하고 또
한 학생의 이제 박사 논문이 바로 이제 초파리가 압력 조건에서 10% 장수한다는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논문도 쓰고 박사학위 논문도 받았습니다. 거의 이제 10년 이상 그 연구를, 다른 연구를 하면서 쭉 지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연구만을 위해서 연구비를 받기는 힘들었지만 어떨 땐 받기도 하고 어떨 땐 다른 연구와 함께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상황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압 조건이 변한 상태에서 생명체들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이기압이 된다고 해서 그때 상황이 바로 재현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기압이라는 환경에서 했었던 그 연구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열정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 연구실에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압력 연구는 제가 전공을 바꾸고 또 실험적인 연구로 완전히 제 연구를 바꾸게 된 굉장히 귀중한 아이디어였고, 그것 덕분에 저는 예방의학 분야에서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많은 연구들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비록 처음에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맞는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물층이라는 것이 과거에 창조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두껍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기압보다는 더 낮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사실은 얼마나 됐는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물층 이론이라는 것이 처음에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물층 이론보다는 노아시대 대홍수의 격변이 큰 기품의 샘이 터지는 그런 격변적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의 물층이 굉장히 두껍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40일 밤낮 비가 온 거의 상당량은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나왔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기압도 낮았을 거고, 또 기압 조건만이 결국 수명을 길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창조과학을 더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런 어떤 뜨거운 비전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된 것이 이게 결국은 연구 결과로만 보면 그냥 10% 정도 장수 효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알츠하이머 연구를 하면서 알츠하이머에도 뭔가 개선 효과가 있다, 그 정도 이제 나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했던 큰 결과는 제가 못 얻었지만, 그런 비전과 그런 열정으로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또 저희 집안의 재정을 다 써가면서 연구실을 셋업하고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또 재정적으로도 다 갚아주신 그런 개인적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도리어 제가 잘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도리어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연구들을 통해서 또 연구실을 제가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귀한 학생들을 받고 함께 창조과학 사역을 하고, 그 친구들이 지금 석박사 졸업을 하고 나서도 크리스찬으로서 또 창조과학자로서 각자에서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방의학을 이제 전공했고, 사실 예방의학이라는 분야는 의과대학의 여러 학문 기초의학 분야에서 가장 좀 대중적인, 그래서 어떤 깊은 연구를 하기보다는 실제 사람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질병이 퍼지는지 상당히 이제 좀 전문적이지만 좀 더 대중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슨 해부학이니 생리학이니 이런 데 비하면 사실 좀 깊이 굉장히 넓은 분야이지만 깊이는 낮은,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높이 아주 좋은 논문 쓰기는 어려운, 이제 필요한 분야이지만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쟁쟁한 많은 교수님들, 또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많은 교수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처음으로 메디컬 리서치 프로젝트라는 기초의학 교수에게 주는
지금도 가장 최고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메디컬 리서치 센터 프로젝트, MRC 프로젝트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저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할 만한 그런 실력이나 또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과학에 헌신하고 또 창조과학을 위해서 또 과학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암연 연구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열정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또 이렇게 특별한 보너스를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9년 과제라는 것은 사실 일반 교수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과제죠. 보통 길어야 3년으로 끝나는데 9년 동안 어떤 한 주제로 가지고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교수들이 다 이 MRC 프로젝트를 위해서 준비하고 했던, 그래서 MRC 프로젝트라는 것은 시작한 지 처음 시작됐을 때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열심히 과제를 해서 10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제가 그 MRC 프로젝트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고려의대 내에서도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지원을 했고 그런 100억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과제니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이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이 과제가 워낙 크고 또 10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평가 과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는 연구 계획서를 내고 2차 평가는 연구 책임자의 연구 역량을 평가하고 3차는 이제 발표 평가를 하고 4차는 대학에 와서 또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그런 4번의 평가 과정을 거치는 긴 평가 기간과 굉장히 까다로운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주도해서 저희 예방의학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의학 교수님들과 연합을 해서 저희 팀을 만들어서 이제 MRC에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팀이 고대의대에서도 도전을 했지만 저희 팀만 1차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랐죠. 왜냐하면 예방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연구 책임자로 있는 연구 프로포잘이 다른 교수님들이 다 안 됐는데 저 혼자 1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고 또 일부 교수님은 또 질투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은희 교수가 하는 MRC 팀이 이제 MRC 프로젝트를 받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다는 얘기를 뒤에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과제가 1차를 통과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원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비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공부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남들이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그런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연구 계획서를 썼기 때문에 1차를 이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차 평가를 했는데 2차 평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4개 팀을 뽑기 때문에 2차 평가에서 8개 팀을 뽑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많이 떨어지고 이제 1차 평가에 통과된 사람들도 이제 8개 팀만 남게 되는 것이죠. 1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2차 팀을 통과하는데 8개 팀을 원래 뽑게 돼 있는데 9개 팀이 뽑혔다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9개 팀의 9등이 바로 우리 팀이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예방의학 분야에서 아주 엄청난 연구 업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실험실을 셋업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미 논문을 많이 쓴 다른 분들하고는 경쟁이 안 됐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제 2차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1차 때 워낙 좋은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좀 아깝다. 그래서 한 번 더 평가를 해보자. 그런 심사위원들 때문에 이제 9등으로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9등으로 됐으니 3차 때 떨어지는 1번 순위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8개 팀만 뽑을 것을
굳이 9등으로 해서 3차로 가게 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뭐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우리 팀을 붙여줬을까. 3차 평가를 이제 가게 되면서 잘 준비도 했지만 거기서도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발표하고 평가를 받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을 하고 그것이 가능하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경험이 있느냐 뭐 굉장히 까다롭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희 팀 발표를 제가 딱 끝내고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그런 연구 나도 하고 싶었는데 그 기구 장비 빌려서 나도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호의적으로 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발표 현장에 있던 심사위원들이 되게 당황했어요. 특히 전체 평가를 주도했던 교수님이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팀 중에서 이제 9개 팀 중에서 이제 5개, 4개 팀만을 뽑아야 되는데 저희 팀은 당연히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 나머지 팀을 고르는 것도 지금 어려운 과정인데 너무 심사를 잘 받으니까 저희 팀이 이제 4등 안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됐고 그러면 다른 팀들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분이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3차 평가를 이제 잘 받고 나서 이제 4차 평가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고려대학교를 방문하는데 그때 당시 고려대학교 총장님이 원래 고려대학교가 되게 보수적이어서 그런 심사가 오더라도 총장님께서 별로 관여도 안 하시고 협조도 안 해주시는 걸로 유명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와서 뭐 좀 불평을 많이 했었던 대학이었는데 그때 총장님이 바뀌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연구과제를 유치하는 것이 학교를 발전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총장님이 직접 나서서 심사위원들을 환영해 주시고 학교가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있음을 너무 잘 보여주셨죠. 그래서 4차 평가까지 잘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MRC 과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였고 제 능력이 아니라 진짜 보너스로 특별히 주신 것이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MRC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때 당시 과학기술부였기 때문에 과학기술부 장관님을 모시고 근데 그때 이제 장관님 못 오셔서 차관이 오셨지만 그래서 MRC 개소식을 할 때 제가 그 개소식 글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9년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9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많은 논문도 쓰고 했었지만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그런 획기적인 그런 결과까지는 제가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9년이란 기간이 긴 기간인 것 같지만 어떤 연구의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기간이더라고요. 보통 저희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상당히 쌓아놓은 그런 기반에서 9년 동안 연구를 하면 상당한 연구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거의 시작 단계, 아이디어서부터 시작해서 9년을 가니까 생각보다 기대만치 그런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의 많은 부분들을 잘 구현시켜 주셨고 실질적인 좀 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MRC 과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연구 과제에도 진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제가 너무나 느끼는 게 MRC 과제 이제 9년이 끝나면서 이게 우리가 많은 연구원들 또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계속 연구비를 확보를 해야 계속 연구도 할 수 있고 우리 연구원들이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데 연구비 확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9년 동안은 그런 대로 안정적으로 연구를 했으나 이제 곧 끝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그때 이제 MRC 후속 연구 과제라는 것도 있어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히 예비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연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MRC 연구는 주로 환경 독성 물질, 또 그것에 대한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쪽의 연구들을 이제 주로 많이 했었는데, 또 암령 연구도 부분적으로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연구는 전혀 뜻하지 않게 빛공에 관련된 연구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 연구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창조 질서를 창조하신 그 질서가 인류와 생명체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런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 24시간 이 리듬이 낮과 밤에서 어떻게 조절되고 얼마나 많은 질병과 관련이 되는지, 뭐 당연히 수면서부터 시작해서 식이 굉장히 많은 부분과 관계되는, 그래서 그 과제를 하면서 MRC 못지않은 그런 연구비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또 3년 동안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그런 과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깊이 알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빛공의 연구, 또 기후변화 연구,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필요했던 또 필요한 그런 연구 과제를 계속 연결시켜 주시면서 제 자신이 끝까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가 정년 퇴임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연구는 접고 이제는 임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지만, 그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연구를,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해주셨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구 과제를 주시는 것, 또 같이 연구하는 우리 학생들, 연구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 의사하면은 사실은 지구 환경에 관련된 노동자들의 건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실험을 하면서 초파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그런 기후변화, 또 빛공해, 또 환경 독성, 이런 물질들의 연구를 또 초파리라는 동물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창조과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좀 더 믿음으로 알고, 또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지혜를 통해서 그런 질서를 더 세상에 드러내는 걸 원치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창조과학은 과학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었고, 또 실질적인 지혜를 주신 귀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창조과학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귀한 연구를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창조과학 때문에 또 귀한 온누리교회를 이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온누리교회에 계신 분들이 제가 온누리교회로 오도록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자연스럽게 온누리교회로 가게 됐었던 게 그분들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온누리교회 이제 장로로 섬기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창조과학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 내에서 또 이렇게 장로 직분을 빨리 받을 수 있었고, 창조과학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사실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과학 사역을 하면서 또 총무로, 또 부회장으로, 또 여러 리더십들 계속 이제 섬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회장이 돼서 6대 회장으로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창조과학회 이제 회장이 됐을 때는 사실 창조과학회를 둘러싼 그런 교회 환경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시작한 기독교 대부흥운동, 그 열매로 시작된 창조과학회가 시작이 되었고, 김영희 총장님이 시작하신 이제 창조과학회가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환영을 받았습니다. 진화론을 바르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이 교회에서는 큰 힘이었고, 뭐 여름이 되면 이 창조과학 세미나가 얼마나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지 우리 창조과학회 소속된 교수님들 또 과학자들이 정신없이 다녀야 될 그런 시기였었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환영받았고 또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새해 선교도 하고 했었던 이제 창조과학 회였고 또 창조과학 사역이었지만 제가 회장이 됐을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제 교회에서 창조과학 세미나 요청이 오지 않는, 그래서 여름이 돼도 여름방학이 돼도 또 많은 청소년 캠프가 있어도 창조과학 사역자를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제가 창조학회 회장이 되고 나서 마치 그때 당시에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느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제 한국 교회가 창조과학회를 부르지 않는, 도리어 교회 내에서 반창조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강해진, 특별히 이제 젊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제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그런 과학자들과 함께 하고 또 창조과학을 비판하고 또 교회에서 창조과학 사역을 하거나 세미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창조과학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간 그런 상황이 되었고, 과연 내가 회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한국 교회가 창조과학회를 버리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것을 일으킬 수 있을까? 사실 그때 당시에 심정은 되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상황을 이제 타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군선교도 열심히 하게 됐고, 교회에서 초청을 안 해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세미나를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하는 그런 군선교나 세미나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좀 이 사태를 역전시킬 좀 큰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했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었던 게 그때 창조신앙교육축제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 굉장히 감사드리는 게 목사님이 이제 창조신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창조학회를 적극 지원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목사님을 뵙고 이게 지금 저희 창조학회 힘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큰 집회를 열게 되니까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교회 그 간사님들이 총동원이 되고 목사님이 동원이 돼서 프로그램을 저희들과 함께 진행한 건 아마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일을 크게 벌였습니다. 어린이 대상, 청소년 대상, 청년 대상, 성인 대상, 그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벌렸고, 지금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제 오경숙 박사님이 그때 어린이 사역을 훌륭하게 해주셨고, 각각의 사역들, 또 AACC라는 이제 아시아 창조과학 이제 협회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 창조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국제학회도 같이 하면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프로그램이 오늘의 교회의 도움을 재정적으로, 장소로, 인력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되게 큰 프로그램이었고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커진 프로그램이어서 이렇게 큰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였는데 감사하게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많은 창조학자들이 또 헌신해 주시고 해서 그 사역을 딱 마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거대한 폭풍처럼 창조학회에서 몰려오던 먹구름이 사라지는
사라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온누리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하영조 목사님이 어떤 이벤트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셔서 온누리교회는 너무 이벤트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제가 그 창조과학 교육축제를 하고 느끼는 게 하나의 이벤트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기도로 준비했던 어떤 프로그램이 기도로 준비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벌어질 때 얼마나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때 저는 이제 자신을 갖게 됐어요. 창조과학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 이제 비록 한국 교회가 창조과학회를 버린 것 같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창조과학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진화론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 물결과 싸울 수 있는 진짜 전문적인 단체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리면 교회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때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자. 제가 회장으로 섬길 때는 그 기다림에 대한 열매를 금방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신했었죠.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회장으로 섬겨주셨던 한인보험 회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또 네트워크를 만드시라고 노력하시고 합동신학교에서 이 창조신앙 또 창조과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신학교에서 창조과학을 이단시하고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있을 때 합신에서 과감히 창조과학의 편을 들고 창조과학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제가 기도했던 대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예언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분명히 한국교회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그 다음에 바로 제가 묵도하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제 창조과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창조신앙에 대한 부분들 제가 창조신앙 교육축제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창조과학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신앙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진화론과 싸울 때 있어서 이제 과학적인 논리도 중요하지만 일반 성도님들이 창조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을 갖게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만든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조신앙과 창조과학 동전의 앞뒷면처럼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또 믿음의 고백, 성경적 고백이 함께하는 그래서 창조신앙과 창조과학을 함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합성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신학교에서 창조과학을 지원해주고 저희들은 또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지지해주는 서로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상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잘 정립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창조과학을 하고 또 창조신앙 교육축제라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먹구름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것이 사실은 제가 창조과학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아내인 김경 원사도 창조과학 사역에 저 때문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또 부르셔서 오랫동안 사무국장, 사무총장 또 처장으로 열심히 섬겼고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창조과학은 저희들의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회장직을 내려놓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또 학교에서 일도 있고 또 계속 일도 있지만 그러나 창조과학 사역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또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창조과학 사역에 헌신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보너스를 주시고 또 너무나 귀한 것들을 주셨고 그래서 창조과학 사역을 했던 것이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일이었나. 창조신앙을 바르게 가진 것이
또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큰 힘이 됐고 또 좋은 이정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학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는지 바르게 아신다면 그것이 저처럼 저에게 있어서 삶의 변화의 모멘트가 돼서 새로운 길로 가고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무나 보람찬 그리고 하나님의 보너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또 그런 창조신앙을 또 만나시고 또 그 신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새로운 삶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창조과학자입니다.